최근에 이란이 반정부 시위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란 정부는 시위대를 잔혹하게 진압했고요. 여기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죠. 지금 이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 좀 자세히 보도록 하죠. 이란의 이번 반정부 시위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시작됐어요. 이란은 세계에서 경제 제재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핵개발과 인권 문제 관련해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게 경제 제재를 먹었고 국제사회에서 철저히 고립되었죠. 이 영향으로 경제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한 이란 정부의 부패도 이란 경제의 몰락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란 경제의 60에서 80%가량은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공기업들은 온갖 개꿀을 빠는데 세금도 안 내고 자원이란 자원은 싹 다 끌어다 씁니다. 문제는 이런 공기업들이 일도 못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일 잘하는 민간기업들은 정부 관리하에 공기업들한테 밀려서 해외로 도피를 가거나 아니면 그냥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란에는 효율적인 민간기업들 대신 월급 루팡이나 하는 폐급 공기업들만 남아버리게 된 것이죠. 또 이란이 이상한 곳에 자꾸 돈을 씁니다. 2025년에 첫 10달 동안 이란 혁명수비대가 레바논의 테러단체 헤즈볼라에게 10억 달러의 지원금을 줬다고 해요. 또한 팔레스타인의 테러단체 하마스도 적극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국내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민생 경제를 살려야 되는 판에 돈을 자꾸 해외 테러 집단 도와주는 데 써버리니까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를 않는 겁니다. 거기에다 지난 6월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 타격을 또 입었죠. 결과적으로 현재 이란 경제가 아주 그냥 박살이 났어요. 2015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 합의됐을 당시 환율이 달러당 32,000 리알이었던 상황과 달리 2025년 12월에는 달러당 142만 리알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건 이란 환율 역대 최저치인데 화폐 가치가 10년 만에 45배 가까이 하락한 거예요. 연간 인플레이션은 42.2%까지 올랐고 식용유, 고기, 쌀, 치즈 같은 식료품들의 가격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급등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식료품 가격이 72% 올랐다고 해요. 결국 이에 분노한 테헤란 바자르 시장의 상인들이 2025년 12월 28일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위에 정부의 탄압과 무능에 분노한 대학생들과 시민들까지 합세해 빠른 속도로 시위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원래는 경제 문제로 시작된 시위였지만 이게 확산을 하면서 점점 단순 경제가 아니라 현 정권의 퇴진과 팔레비 왕정 복권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독재자에게 죽음을 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팔레비 왕정 시절의 국기를 흔드는 행위가 이란 전국에서 포착됐죠. 이란 국민들은 그동안 쌓인 게 정말 많았거든요. 경제도 경제지만 인권 탄압 문제도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불과 3년 전 2022년에 마사 아민이라는 22세 여성이 길거리에서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었어요. 이 과정에서 551명이 사망했고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체포가 됐었습니다. 일단락은 됐었지만 이란 정부의 탄압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아직 사그라들지 않은 상태였고 이번 대규모 시위를 통해 제대로 분출된 모습입니다. 12월 30일부터는 테헤란에만 국한되어 있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됐어요. 시위가 시작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이란의 모든 31개 주에서 시위와 파업이 보고되었고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1월 초까지 전국 186개 도시의 585곳의 장소에서 시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수도인 테헤란에서만 61개 이상의 모스크가 시위대에 의해 방화됐다고 하고요. 이슬람의 경전인 쿠란도 같이 불에 태워졌습니다. 여성들은 히잡을 불길 속으로 벗어 던지기도 했죠. 또 은행, 교육청, 친정부 단체 사무실, 관공서, 경찰서 등등을 방화하는 일들이 여러 시위에서 발생하면서 상당히 좀 과격한 성격을 띠고 있는 이번 시위예요. 그러다가 1월 6일 망명 중인 팔레비 황태자의 SNS 계정에 한 영상이 올라오는데 여기서 팔레비 황태자는 이란의 시위대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1월 8일과 9일 오후 8시에 전 국민이 거리에 나와 시위를 해달라고 부탁했죠. 이 영상이 인스타그램에서 조회수 8천만 회를 기록했고요. 그 결과 1월 8일에 시위가 폭발했습니다. 테헤란에서는 당일 150만 명 이상의 시위대가 결집됐다는 보도도 있어요. 이번 시위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로는 이란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란 정부 측의 대응이에요. 완전히 막장식으로 유혈 진압을 한 거죠. 디스토피아 소설도 이렇게 쓰면 욕먹습니다. 이란 보안군이 금속 펠레탄을 장전한 샷건과 자동소총, 물대포, 최루탄, 섬광탄 그리고 곤봉을 사용해 잔혹하게 시위를 짓눌렀습니다. 1월 3일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폭도들은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 라는 망언과 함께 이번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작이라며 음모론을 내세우며 시위대 학살을 정당화시켰고 이란 보안군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시위대를 사냥했죠. 이에 따라 1월 초부터는 실탄을 대놓고 시위대에게 발사했고 기관총을 비무장 민간인들에게 서슴지 않고 난사했습니다.
또 이란 보안군이 병원에서 상식 밖의 만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1월 4일 이란의 일남주 이맘 호메이니 병원에서 부상을 당한 시위대가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란 혁명수비대와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쳐 금속 펠레탄이 장전된 샷건과 체류탄을 쏴댔고 치료받는 환자들과 보호자들 또 의사들을 구타해버렸어요. 앞서 말씀드린 팔레비 황태자의 영상의 여파로 1월 8일부터 시위가 급격히 확산됐는데 이날 이란 정부는 아예 인터넷을 셧다운시켜서 통신망과 국제전화를 전면 차단시켰어요. 이란 내의 시위대가 외부로 연락을 할 수도 없었고 반대로 외부에서 이란 내의 상황을 자세히 보도할 방법이 사라진 거죠. 이 틈을 타서 이란 보안군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시위대 학살에 나섰어요. 이란 인권조직에 따르면 1월 8일부터 1월 12일까지 최소 3,428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때 사상자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란 전국의 병원들은 포화 상태가 됐고 이 와중에 의료진의 인력이 부족해서 치료를 제때 못 받아 사망하는 사례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또 시위 진압 과정에서 유독물질이 사용됐다는 보도도 있고요. 현재 이란이 시위 진압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는 부분은 또 있는데 바로 제대로 재판 진행을 하지 않고 사형을 선고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1월 8일에 체포된 옷가게 주인 에르판 솔타니의 사례가 있는데 체포된 지 6일 만에 재판 절차도 없이 1월 14일 신을 모독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사형을 멈추지 않으면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자 그제서야 이란이 말을 바꾸고 사형 집행을 안 하겠다고 발뺌했습니다. 시위가 진행이 될수록 이란 보안군의 진압이 더욱더 잔인해졌고 결국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 아래 1월 14일 기준 이란에서의 시위가 완전히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정부가 인터넷을 차단해버리는 바람에 구체적인 사망자 수는 알기 어려우나 CBS의 보도에 따르면 최소 12,000명에서 최대 2만 명까지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사건을 21세기 최악의 민간인 학살 사건이라 칭하며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시위는 멈췄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 자체가 끝난 건 아닙니다. 이란 보안군의 강압적인 유혈 진압 아래 이란 내부의 상황은 좀 정리가 된 모양새인데 외부 개입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아주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란과 상업적 관계를 맺는 모든 국가에게 25% 관세를 먹이겠다고 선언하면서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1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미군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최근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성공적으로 체포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자신감도 올라있을 거고요. 물론 이란 공습이 마냥 쉽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이란을 초토화시킬 수야 있겠지만 그 대가가 꽤나 클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은 전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3분의 1 정도 그리고 전세계 석유 소비량의 20%를 책임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해협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란이 군사적 충돌을 빚는다? 그러면 이 해협은 마비가 되겠죠. 이 호르무즈 해협이 하루만 봉쇄되어도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를 넘길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국제 경제에 치명타를 날리게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 급격하게 노선을 틀어서 이란이 교수형 집행을 멈췄다고 들었다 하면서 이란 공습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현재 군사적 흐름을 봤을 때 완전히 공습 옵션을 놓은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여기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 국가들도 합세한 모양새예요. 미국이 남중국해에 위치해 있던 USS 아브라함 링컨 항공모함을 중동으로 옮기고 있고요. 최소 4대의 영국 공군 유로파이터 전투기와 한 대의 에어버스 KC-2 보이저 공중급유기가 바레인으로 움직였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더해 미국 전략폭격기들이 인도양에 위치한 영미 합동기지인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에 착륙했다는 보고도 있고요. 프랑스와 독일도 키프로스와 요르단의 공군기지에 항공 전력을 보내는 모습 또한 레이더 트래커에 포착됐어요. 또한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대비해 하이파, 예루살렘, 네타냐 같은 도시들에 포대를 긴급 배치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이란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죠. 과연 이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란 소식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